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배우기 자격증 취득과정 제2 시간으로 첫 번째 만남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또 이 방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 이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1번 첫 번째 강의에서 기초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캘리그라피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40분, 50분에 많은 것을 얻어가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두 번째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반복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초적인 것들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만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편안하게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행복의 모습은 뭘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망설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다 100명이면 100명이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의 참다운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즐거움, 또 의미 있는 일로 어떤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주는 즐거움.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몰입에 관련된 걸로도 제가 캘리그라피를 써서 이 PPT 안에 넣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가 활동도 반경이 좁아지고 또 어딜 가나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로 우리가 정말 다시 힘을 내는데, 용기를 내는데 활용한다면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몰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몰입. 네. 몰입이 주는 즐거움을 지금부터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었죠? 사람이 가장 멋있어지는 순간, 몰입이다. 몰입.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을 굉장히 잘했다.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 중에 정말 잘한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알게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캘리그라피의 장점. 아까 앞에서 캘리그라피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장점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캘리그라피의 장점을 보면 아주 많죠. 굉장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봐도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이 돼요.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그냥 다른 것도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특히 캘리그라피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몰입해서 몰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심리적인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쓰면서 기분 나쁜 문구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문구가 뭐더라 이렇게 찾지 않아요. 기분 좋아지는 문구, 행복한 문구, 또 축하 문구,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문구를 찾아서 써보고 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문구를 통해서 마음이 충분히 힐링이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 오감을 자극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때 손으로 촉감도 느껴지고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충분히 느끼지만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보았고요. 자신이 하는 일과의 연계성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용실에 갔더니 제가 써준 뭐가 있었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편하고 좋아서 자주 가요. 오늘도 드라이를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극성이다 보니까 손님을 예약제로만 받잖아요. 그래서 예약제 운영 이것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써드리죠.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약제 운영 이렇게 써주고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준 겁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 문구를 붙여놓고 또 다른 것도 긍정적인 문구를 거의 그냥 한 10개 정도는 도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미용실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과의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또 저에게 배우기도 했죠. 거기다가 사진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진관을 하시는 분도 또 배웠죠. 그래서 그분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자기 고객들에게 이렇게 수세미를 떠서 선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캘리를 배운 이후에 수세미에 문구를 넣어서 예쁜 문구라든가 좋은 글이라든가 이렇게 성경 문구를 넣어서 수세미를 함께 선물을 하고 계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또 정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는 기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렸죠. 4,000장 이상을 나눴다 그랬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틈만 남아서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지 개의치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싫어할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좋아하는 문구 있어? 써주고 뭐 힘이 되는 문구, 좋아하는 문구 이렇게 하면서 쓰고 썼더니 4,000장이 써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캘리그라피인데 글씨를 통해서 내 감정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행복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저는 보호관찰소 같은 데 강의도 갑니다. 그런 데서는 강의를 좀 길게 하죠. 5시간. 길게는 5시간, 짧으면 3시간 반 이 정도 강의를 하는데 사실 길잖아요. 그 강의를 마지막 타임에 1시간 정도 힐링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를 넣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써볼 수 있도록 했더니 강의평도 되게 좋고요. 굉장히 마음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상담도 마지막 회기에 내 상담의 목표를 캘리로 써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써서 전달을 했더니 정말 좋아했고요.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소통으로도 활용이 되는 게 캘리그라피다라는 거. 자, 손으로 그린 문자 캘리그라피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리적인 안정이 충분히 됩니다. 글씨를 쓰면서 차분히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을 그리고 쓰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좋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 이 정도로 캘리그라피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요. 그래서 손끝 글씨로 전하는 감동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좋은 문구를 보면 이 문구를 또 캘리로 씁니다. 그래서 손끝 글씨로 전하는 감동 이런 글씨도 바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끝날 즈음에서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잘 하려면 첫째 기본적인 선 연습을 정말 잘해야 되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좋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내가 많이 좋아해야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해야 그것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잖아요. 캘리그라피도 많이 사랑해 보세요. 캘리그라피를 좋아하게 되면 캘리그라피에 대한 것을 찾아보게 되고 캘리그라피를 또 써보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캘리그라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활용하는 법을 모르면 또 활용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다양한 활용법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활용법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작은 운동 하나를 해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고 또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구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붓도 붓펜 22호, 쿠레타케 22호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쿠레타케 붓펜 22호를 기반으로 연습을 하고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붓들이 있는데 저는 장비를 굉장히 많이 갖추는 걸 좋아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구비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또 머켈리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냥 붓펜으로 하는 것을 머켈리라고 하는데 이 머켈리가 충분히 연습이 된 후에는 수채화 캘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물론 수채화 캘리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켈리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후에 수채화를 가미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유용하더라라는 걸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수채화 캘리도 아주 멋있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머켈리를 연습을 한 것을 토대로 수채화 캘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보고 열심히 또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나만의 글씨체를 또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굵기에 힘 있는 그런 글씨를 써보게 되고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라고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캘리그라피 하면 예쁜 글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 하면 뭐지? 예쁜 글씨? 그냥 뭐야 그거 있잖아 예쁘게 쓰는 글씨 이게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캘리그라피가 뭐야? 아 그거 그리스어인데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진 글씨야. 이렇게 그리듯이 쓰듯이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쁜 글씨 이렇게 기억하고 설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쓸 수 있는 글씨가 뭐 POP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캘리그라피는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캘리그라피는 자간을 좁혀라. 덩어리감 있게 써라. 그랬죠. 강조하고 싶은 글자, 문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이런 글자를 굵고 크게 그리고 자간을 좁혀서 글씨랑 글씨 사이를 간격을 좁히라는 거죠. 그리고 조사는 작게 은, 는, 이, 가, 에서 등 있잖아요.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쓰시면 덩어리감처럼 예쁘게 캘리그라피가 엉겨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캘리의 기본 요소가 또 있었죠. 7가지 기본 요소가 있었어요. 뒤로 가면서 또 반복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이것은요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 대상으로 5회기로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그때쯤이 아마 어버이날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5회기 수업 중에 2회기 때쯤인가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카네이션을 그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카네이션을 정말 그려 넣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캘리그라피로 카네이션을 직접 그리고 봉투를 만들고 써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부모님이 이 봉투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정말 썼냐 물어보시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저에게 캘리그라피를 속성 꿀팁을 익혀주고 배운 분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되세요. 그분들이 비공개 밴드 안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공개 밴드이기 때문에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이기 때문에 비공개 밴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자신의 것도 올리고 하면서 캘리그라피를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걸 잘 보면서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개인톡이 와서 이런 것들을 올려준 거는 이렇게 잘 활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보람입니다. 이 지금처럼 이렇게 봉투를 이용하시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뒤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거는요, 설날, 네. 설날에 이렇게 세뱃돈을 넣을 수 있는, 이것도 봉투죠. 봉투를 이렇게 복주머니로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도 그려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멘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제작한 적도 있었죠.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 다양한 창의적인 것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PPT에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있죠. 이렇게 수성 펜이 있습니다. 이런 펜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또 기분 좋은 예감 검정 글씨를 우리가 머켈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림 꽃잎이 지금 있죠. 이렇게 수채화 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수채화를 물감뿐 아니라 이렇게 수성 펜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양하게 물을 섞어서 이렇게 퍼트리듯이 물붓, 워터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표현 기법이 많이 있다는 거 정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컷 넣어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꽃잎.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 꽃잎까지 아니더라도 물방울 모양만 꾸며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 색감이 훨씬 좋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이거 뭐죠? 이름이? 네, 캘리그라피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문구도 너무 좋죠. 시작이 반이다. 힘을 내요. 또 이렇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날마다 행복. 선물 같은 너.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이런 문구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면서 나 이거 싫어, 나에게 왜 이거 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론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10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주는 기쁨을 행복하게 많이 누렸던 저입니다. 자, 이렇게 또 부채도 있죠. 부채로 제가 표식인의 삶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부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부채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서 나만의 부채로 여름에 이렇게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여기 행운이라는 이 부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해바라기 꽃이 쉽지 않으면서 해바라기 꽃이 굉장히 행운을 복을 부른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더 이쁜 해바라기가 많겠지만 이렇게 약간 특징적인 것만 잡아서 해도 누가 기술자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채화는 물론이고요. 저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손으로 하는 작업을 조금 좋아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했더니 나만의 그림도 나오고 나만의 활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가나 어떤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 부채에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인사동을 필방에 붓을 좀 구입하려고 갔었는데 정말 다양한 도구나 이런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나가서 보시고 구경도 하시고 아니면 요즘에 어디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일단은 연습을 해서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글씨를 좀 크게 써봤어요. 이렇게 선물할 때 이렇게 어도 좀 떨어져 있죠. 글씨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정도. 네. 시옷, 네. 니을 보면 아까 공간을 살려서 했어요. 니을을 윗부분의 공간을 좀 넓게 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게. 자, 여기다 수채화를 이렇게 그려 넣어 봤습니다. 나도 내가 정말 좋아.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늘 또 정말 수고했어. 오늘 또 수고했을 너에게 뿐 아니라 다른 문구를 써도 되잖아요. 네. 오늘 또 정말 수고한 당신이라든가 뭐 선물 같은 너, 선물 같은 당신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는 것도 좋죠. 선물 같은 나. 그렇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자존감 높이는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좀 퀴즈를 맞추는데 좀 잘하는 친구라든가 뭔가 활발하게 강의에 임한 친구들을 몇 명 뽑아서 선물로 주곤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활동을 함께 한 적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반응이 좋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고 활용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는요. 어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부모님들 10분하고 그분들의 자녀하고 함께 부모교육인데 부모자녀 소통법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세요라는 의뢰를 받아서 2시간 동안 5회에 걸쳐서 2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자료를 미리 다 보냅니다. 재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전부 집으로 다 배달해서 보내고 1회기 때는 뭐 할 겁니다. 2회기 때는 뭐 할 겁니다. 다 이렇게 주제가 있죠. 그 주제에 맞게 그러면 주제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저는 기관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만든 텀블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텀블러 하나만 해도 우리가 다양한 텀블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무지 어떤 종이 컵에다가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워서 컵을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하게 텀블러를 이렇게 만들 때는 글씨를 써서 끼워 넣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사진관을 하시는데 인천에 사진친구라고 하는 사진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캘리그라피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진관에 오는 손님들마다 이게 수세미를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캘리그라피 디자인 바이 은선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해서 성경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선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저에게 배운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엄청 많이 써서 선물을 하고 다양한 좋은 반응들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가게라든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것들에도 캘리그라피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캘리그라피를 정말 10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몇 배나 또 예를 들면 영업이익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내가 힐링이 되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은 누구나 어렵지만 어렵다고 인상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작년 1월달, 2월달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 잠깐 탁 멈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캘리그라피를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안 하던 운동 하나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더니 그 이후에는 또 거기에 맞게 비대면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의 강의들도 하고 거기에 맞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준비가 중요하다. 아주 작은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어떤 재능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 달리 한다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쁜 마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주 작은 정성을 내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표현을 했더니 그 손님들이 정말 찐 단골 손님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데 있어서 캘리그라피만큼 좋은 소통의 도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은요, 중학교에 강의를 했어요. 중학생들에게 캘리그라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선연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한 반 친구들에게 3일 동안 나눴던 1시간씩 3반을 나눴던 그런 사례여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신의일신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일신의일신 이 뜻도 밑에 적어서 제가 이거를 꽃잎을 그리는 것을 영상으로 하나 아주 짧은 영상이죠. 넣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와, 정말 짧죠? 그렇습니다. 캘리그라피를 글씨를 쓸 때 이 엽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띵또레또라고 하는 엽서예요. 물론 몽발지, 뭐 코튼백 여러 가지 또 다른 다양한 엽서가 많아요. 비싸요. 조금 비싸고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캘리그라피를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연습하기는 이 띵또레또 엽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띵또레또 엽서만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띵또레또 회사에서 상 줘야 돼요. 굉장히 많이 써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띵또레또 엽서에 우리가 글씨 쓸 때 처음부터 글씨를 쓰고 글씨 쓴 다음 여백을 그림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수채화를. 아니면 처음부터 수채화를 그려놓고 그 공간을 어떤 글씨를 얼마나 쓸지 여백을 생각한 다음에 글씨를 나중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팁이 또 있습니다. 글씨 쓸 때는 내가 글씨를 문장으로 많이 쓸 건지 아니면 단어로 쓸 건지 줄글로 짧게 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구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여백의 미라는 게 있죠. 주변을 내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많이 쓸 건데 중간 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밑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여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는 글씨를 조금만 쓸 건데 오히려 너무 위부터 시작하면 또 아래가 너무 비잖아요. 그럴 때 캘리그라피 수채화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구도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 구도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글씨를 넣을 건데 글씨가 좀 어느 정도 길다 싶으면 조금 글씨를 작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쓰면서 여백의 미를 잘 살리는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엽서가 이렇게 있으면 엽서 가운데 가장자리를 좀 비워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엽서를 가운데다가 글씨를 잘 앉히는 그런 구도를 잘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례가 있어요. 이제 친구가 수원에서 반찬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우연히 친구 집을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배운 게 도둑질이다고 뭐 해줄 거 없나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캘리그라피 통을 잘 들고 다닙니다. 캘리그라피 통 어디 가면 캘리그라피 통 그냥 들고 갑니다. 누가 원튼 원치 않든 그냥 좋아하니까 들고 가요. 제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갔는데 친구가 이사를 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야, 나 저기 반찬 세일하는 것을 글씨를 못 써서 못 쓰고 있었어. 그러면서 써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글씨를 이렇게 뭐 물론 잘 써지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써주고 그리고 나서 야, 너 정말 좋다. 너무 고마워. 그렇잖아. 너 이거 붙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 그러길래 좋아하는 문구도 내친 김에 써줄까? 어떤 거 원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가와만 서성을 써달라는 거죠.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되게 좋아하죠. 우리 옛날에 가훈이 뭐야? 숙제해 갈 때 가와만사성 엄청 많이 써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네 국밥집 이름이에요. 반찬 가게 이름이에요. 만석 장터 국밥 쿡 대박나세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액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3개 캘리그라피도 써주고 왔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와, 야, 너무 고마워. 그 친구가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저는 별거 아닌데 이 친구는 힘이 나고 너무 고마웠다. 고마웠다. 그리고 반찬도 많이 사왔죠.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어딜 가든 반짝반짝한 거죠. 저기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저 너무 좋은 지나가다 문구가 있으면 저거 사진을 찍어와서 집에서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지고 또 써서 블로그 올리면 거기서 보고 또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웠던 분이 제가 인천인데 멀리 분당에서 오셔가지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시고 직접 쓰신 걸로 이렇게 아까처럼 선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셨던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또 이것은 부천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제가 또 방송 스피치 강의를 꽤 오랫동안 올 초에 했는데요. 거기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유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너무 다 예쁘게 잘 했지만 이 친구에게 제가 썼던 공저이긴 하지만 제가 썼던 여기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 보이스 트레이닝 책자를 선물을 주면서 사인을 캘리로 해줬죠. 그래서 앞으로 책을 내시는 분들도 혹시 캘리를 조금 배운다면 볼펜으로 쓰는 사인이 아닌 캘리그라피로 쓰는 사인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활용도가 이렇게 좋다는 거, 많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멋진 아나운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써서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에게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 스피치이지만 정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나쁘게 활용을 하면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그 강의를 다 끝내고 그 강의를 잘 들었던 친구들에게 28명씩 3반을 했는데 모두 친구들에게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구를 밤새 써가지고 가지고 가서 마지막 회기 때 주었던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어떤 누구랑 함께 해도 정말 좋은 효과적인 그런 반응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글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캘리그라피는요, 또 저도 이걸 한번 배워봤는데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휴지 케이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휴지 케이스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꽃 그림을 붙여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캘리그라피가 쓰이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 한 컷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벽에도 쓸 수 있습니다. TV를 한번 봤더니 캘리그라피를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억대 연봉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캘리그라피를 좋아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 우리가 카페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카페에 캘리로 막 글씨 쓰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벽에다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보신 분들 그동안은 건성으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관심 있게 보시고 잘 배우셔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카페를 놀러를 갔는데 저를 만나는 그 사람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끼리 캘리그라피 써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에요. 젊은 친구였는데 그거 뭐예요? 그러더니 저희 가게 이 벽면도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붓이 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가 4가지 문구 제가 드릴 테니 그거 좀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와, 이런 가게 처음이지? 라든가 이렇게 일만 할 줄 알았으면 젊어서 많이 놀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주고 저에겐 또 한 자료가 돼서 얼마 전에 우연히 맞아,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고 제가 꺼내보게 되었는데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캘리그라피를 지금 또 우리가 쭉 달려왔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캘리그라피 뜻이 뭐였죠?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서체, 그렇죠? 캘리스와 그래피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넓게 보는 의미로 보면은 서예고,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서체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쓰는, 글씨를 예쁘게 그리고 그리듯이 쓰는 게 캘리그라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기초선 연습, 다양한 기초선을 연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캘리의 속성, 꿀팁 하나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7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가지 요소들 중에 길이가 있었고요. 길이, 그리고 곡선이 있었고요. 또 각도가 있었죠. 크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2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뒤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선을 우리 마음에 다양한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 감정선을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자, 기쁨선을 말씀드렸고요.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기쁨선, 웃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웃음,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슬픔선을 말씀드렸어요. 슬픔선, 우울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뭔가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 같은 약간 축 처진 듯한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분노선이 있었어요. 분노, 화가 난 듯한, 또 칫솔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좀 강하고 세게, 거칠게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 저에게 저희 간판 좀, 밑간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럴까요 하면서 제가 태권도를 귀엽게 태권도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 태권도 학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상 있게, 씩씩하게 그런 게 드러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가지는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입간판을 캘리그라피 쓴다 그래도 그 캘리그라피를 쓰고자 하는 그 업종의 특성을 살려서 글씨 쓰는 거,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 한 면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액자, 봉투, 그리고 브러치, 양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텀블러, 부채,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캘리그라피를 먹캘리를 잘 연습을 하면 나중에 수채화 캘리를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수채화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그린 엽서 하나로만도 수채화 캘리가 멋있지만 가운데 부분에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캘리로 글씨를 잘 앉혀서 쓰면 정말 멋있는 엽서가 되는 거죠. 사진이 약간 삐뚤어져서 그렇지 여백은 분명하게 된 그런 엽서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구들로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너무 빨리 달려왔네요. 많이 더워요. 그렇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로 설명한다 해서 이게 금방 익혀지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꼭 기억할 것들만 잘 기억했다가 그 부분만 연습을 하고도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캘리그라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그라피는요, 감성글씨죠. 감정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글씨고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가 가지는 언어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 남에게뿐 아니라 이 감성적인 글씨이기 때문에 마음 글씨로서 내가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는, 거기다가 아까 다양한 사례 보여드렸죠. 벽화를 막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벽에다 캘리를 쓰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제가 강의 활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곳에 업체, 제가 드나드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활용을 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게 캘리그라피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다 캘리그라피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면 이렇게 기본이 쿠레타케 22호 24호도 있어요. 물론 쿠레타케 22호로 붓펜을 이용하면 붓과 펜의 기능을 가미한 붓펜을 이용하면 아주 좋고요. 엽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틴토레토라고 하는 엽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 위에 엽서가 있죠. 조금 작은 게 있어요. 46 사이즈예요. 틴토레토 350g짜리를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도 때로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펜처럼 잉크를 먹물을 찍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할 수 있고요. 이쑤시개로 얇게 이쑤시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칫솔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선연습을 기본으로 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데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분명히 갖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은 선연습이 정말 우선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선연습이죠. 굵은 선, 가는 선,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양한 이응 여러 가지 이렇게 롤링도 해보고요. 또 리을자, 기역자, 또 별, 그리고 하트, 세모, 네모 다양한 연습을 해보면서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 네모는 끝이 딱 붙어야 돼. 이응은 동그라미여야 돼. 이런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굉장히 삐뚤어진 이응도 있을 수 있고요. 꽉 닫아지지 않은 이응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미음도 이렇게 끝이 벌어진 미음도 있고요. 가운데를 막 몰아서 하는 이응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 그러기 위해서 기초 선연습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씨를 가늘게, 선을 가늘게 그릴 때는 붓끝을 세운다는 거, 좀 두껍게 할 때는 붓을 조금 눌러서 한다는 거, 필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려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캘리그라피 7가지 요소. 아까 제가 급하게 하다가 2가지가 생각 안 났는데 바로 곡선이었네요. 공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길이, 굵기, 곡선, 각도, 공간, 속도, 크기 이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그동안 많이 배우다가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또 누군가의 다른 정말 캘리그라피 더 전문성 있는 분에게 가서 배우면서 지금 새로운 어떤 트렌드는 기본이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저도 또 새로운 걸 다시 만들고 이러는데 캘리그라피 수채화 캘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에게 배운 건데 이 캘리그라피의 7가지 요소를 제가 익히면서 제 캘리가 훨씬 풍성해졌다는 거, 그리고 수채화 캘리를 만나면서 제 캘리가 훨씬 고급져졌다는 거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뭔가 하나를 하면서 몰입을 하면 발전하고 발전하는 건 내 몫이지만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기술적인 면, 그런 스킬적인 면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또 배워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저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캘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감정선도 3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며 기쁨선이 있고 슬픔선이 있고 분노선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강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캘리를 몰랐다면 캘리그래피가 뭐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이미 캘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더 좋은 고급 스킬적인 면에서 자신의 캘리를 한번 나만의 캘리로, 나만의 글씨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다시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캘리그라피는 정말 기초 선연습이 우선인데 거기에 캘리를 쓸 때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굵고 크게 쓴다. 그리고 글씨 자간을 좁혀서 조사는 작게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뭔가 퍼즐 맞추기처럼 덩어리감 있게 주변의 여백의 미를 살려서 글씨 쓰면
아주 좋더라.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마음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소통의 도구이다 정도로 캘리그라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정말 많이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더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욕심에 좀 말이 빨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